아리랑 7호가 캄보디아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 SAS 소장이 전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 특수부대를 지휘한 전설이에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 소말리아 해적 토벌까지. 하지만 그날 그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보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정글 깊숙한 곳, 범죄 조직이 한국인 인지를 잡고 도주했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미로 같은 정글이었어요. 수백 개의 길이 뱀처럼 얽혀 있었고 하늘을 가린 나무들은 위성조차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어디로 도망칠지를요. 우주에서 미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영국 왕립 특수부대 SAS 출신이에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영국 기자들을 구출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소나기에서 민간인들을 구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과도 맞섰어요. 세계 어느 정글도, 어느 사막도, 어느 산악지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전쟁이 아니라 과학이었거든요. 태국 정부의 긴급 요청으로 저는 캄보디아 국경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거대 범죄 조직이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있었어요. 연간 수천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 자식 키우느라 아껴 모은 저축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전 재산을 송금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런 피해자가 열흘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추적했지만 범죄 조직은 정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제 공조도 소용없었어요. 작전 첫날 아침, 저는 태국군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외곽의 군사시설이었어요. 회의실엔 이미 여러 명의 장교가 모여 있었습니다. 태국군뿐 아니라 미국 고문관, 영국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총사령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별이 셋 달린 장군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글 지도를 펼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수백 개의 정글 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구분이 안 됐어요. 나무가 너무 울창했거든요. 심지어 일부 구역은 완전히 검게 나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이 정글은 베트남전 때도 미군이 고전했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백 개의 길이 있고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어요. 범죄자들이 한 번 도망가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국경과 가까워서 넘어가기만 하면 끝이라고 덧붙였어요. 태국군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작전을 못했던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요. 그때 한 태국군 장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한국이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 국가지만 정글 전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지형 지식, 현지 정보원,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군이 파견되느냐고요. 하지만 장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온다고 했어요. 아리랑 위성과 AI 시스템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건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106명 정도였습니다. 리더는 박민수라는 이름의 KAIST 출신이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키가 크고 매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뒤따라온 팀원들도 모두 젊었어요. 대부분 대학원을 갓 졸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됐어요. 너무 젊고 실전 경험이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글 작전 경험이 있느냐고요? 박민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없다고요? 하지만 AI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가 커다란 은색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각종 장비가 들어있었어요. 그가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캄보디아 정글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지도와 완전히 달랐어요. 입체 지도였습니다. 마치 게임 속 가상현실처럼 생생했어요. 나무 한 그루까지 다 보였습니다. 도로의 폭, 경사도, 심지어 노면 상태까지 색깔로 표시돼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고요? 박민수가 침착해 설명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위성이 여러 해 동안 이 지역을 하루도 빠짐없이 촬영했다고 했어요. AI가 모든 길과 건물, 나무, 차량의 이동 패턴을 학습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절별 변화, 우기와 건기의 차이, 나무 성장 속도까지 모두 데이터로 저장했대요. 박민수가 키보드를 몇 번 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빨간 선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거미줄 같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과거 이동 경로라고요. 위성이 여러 해 동안 추적한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추적했다니요. 박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화면을 확대하더니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범죄 조직은 항상 강을 따라 이동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가면 헬기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뭇잎이 하늘을 가리기 때문이래요. 게다가 물소리 때문에 엔진 소리도 덜 들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분석이었어요. 박민수가 다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또 다른 지점이 나타났어요. 국경 근처였습니다. 거기엔 폐광산 표시가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헬기로 탈출한다는 겁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간 우리가 모르던 걸 한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위성이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수가 다시 키보드를 몇 번 쳤습니다. 이번엔 파란 선이 나타났어요. 다른 선들과 달리 굵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박민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오늘 밤 도망갈 경로라고요. AI가 예측했다는 겁니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작전도 시작 안 했는데 어떻게 미래를 안다는 거죠? 박민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고요. 범죄 조직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혔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타격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들의 KGGB를 미리 투하한다고요. 범죄자들이 도착하기 전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로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대체 무슨 확신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박민수가 침착하게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경로가 표시됐어요. 각각에도 타격 지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대안 경로도 모두 계산했다고요. 각 경로의 확률도 계산했대요. 가장 확률이 높은 길부터 낮은 길까지 모두 준비했다는 겁니다. 모두 막았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 KGGB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작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적을 추적하고 포위하고 제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적이 움직이기 전에 함정을 파놓는 거였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고요. 과거에는 적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고요.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올 곳에서 기다린다고요. 미래에서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철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적을 쫓아다녔어요. 빠르게, 치열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보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작전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진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KGGB 사용법, 좌표 입력 방법, 투하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교육했어요. 처음엔 조종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이 폭탄의 오차 범위는 매우 작다고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미국제보다 정확하냐고요. 박민수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네, 훨씬 정확하다고요.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사양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날씨 변화, 바람,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저녁 무렵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국군 고위 장성들, 미국 고문관, 그리고 저와 한국 기술진이 모였어요. 박민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미래 타격이었어요. 단계별로 완벽하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본부 타격, 도주 차량 함정 유도, 완전 포위 후 투항 유도, 모든 게 치밀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밤이 되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 전투기가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어요.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각 전투기엔 한국제 KGB가 장착돼 있었어요. 사령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조종사가 무전했습니다. 이륙 완료라고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처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잠시 후 또 다른 무전이 왔습니다.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했다고요? 좌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민수가 최종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여러 달 동안 추적해서 확보한 정밀 좌표였어요. 오차가 거의 없는 좌표였습니다. 조종사가 확인했습니다. 좌표 수신 완료라고요? 박민수가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투하 승인한다고요? 조종사가 응답했습니다. 투하 개시한다고요? 사령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밤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KGB였습니다.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쾅! 연속 폭발음이 사령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폭발 장면이 떴어요. 섬광이 번쩍이며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위층과 지하만 파괴됐어요. 인질들이 있는 중간층은 멀쩡했습니다. 박민수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인질 전원 무사, 사상자 없음이라고 보고했어요. 완벽한 타격이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태국군 장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장성이 감탄했어요. 이런 정밀도는 처음 본다고요. 미국도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수십 년 경력이지만 이런 타격은 처음이었습니다. 폭격 직후 위성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움직임 감지됐다고요. 건물 뒤편에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픽업 트럭과 SUV들이었어요. 미리 준비한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정글 쪽으로 향했어요. 박민수가 차량 대수를 센 거예요. 예상보다 조금 적다고 했습니다. 아마 폭격으로 일부가 파괴된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각 차량마다 여러 명씩 탔습니다.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여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니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무기들이 보였어요.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됐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사령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놀라웠어요. 밤인데도 나처럼 선명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아리랑 위성 영상이냐고요.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네, 첨단 적외선 카메라라고요.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서 사람 얼굴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선명했습니다. 차량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차량들이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글 속 비포장 도로였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화면에 자동으로 번호가 붙었어요. 각 차량마다요. AI가 자동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각 차량의 속도, 방향, 예상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심지어 예상 도착 시간까지 나왔어요. 박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측대로 움직인다고요. 남쪽에서 동쪽으로, 그 다음 강을 따라 북쪽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수십 년 경력상 적은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잠시 후 차량들이 첫 번째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었어요. 박민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선택을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AI 예측은 동쪽이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차량들이 잠시 멈췄어요. 리더가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정말로 동쪽으로 갈까요? 긴장의 순간이었어요. 사령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차량들이 움직였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동쪽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쪽 선택 확인. AI 예측 적중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예측이 맞았어요. 차량들이 동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속도를 높였어요. 화면에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 상태가 좋다고요. 포장은 안 됐지만 평평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낸다고요? 이것조차 예측했다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과학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동쪽으로 달렸어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예측대로라고요. 지금 속도면 곧 강가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정확한 시각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과연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할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글에선 모든 게 변수니까요.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글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는 그런 변수까지 다 계산했다고 설명했어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여러 해간의 날씨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강수 확률, 풍속, 기온, 습도까지 모두 계산에 반영했다고요. 심지어 지형 변화도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나무 성장 속도, 토양 침식, 다리 노후화까지요.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도로별 차량 통과 시간 예측이라고 했어요. 각 도로의 노면 상태, 경사도, 커브 각도가 색깔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각 구간별로 예상 통과 시간이 계산돼 있었어요. 오차 범위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정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끈질긴 추적이 만들어낸 완벽한 과학이었습니다. 한국이 여러 해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었어요. 예상 시각이 됐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강가 도착 예상이라고요.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차량들이 강가에 도착했어요.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박민수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AI 예측 완벽, 적중, 오차 없음이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차량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 방향을 틀었어요. 북쪽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예측 완벽 정확이라고요. 그때 박민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화면엔 차량들의 엔진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연료량, 속도, 기어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다 보였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주에서 어떻게 차량 엔진 상태를 알 수 있냐고요.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특수 전자파를 발사한다고요. 차량의 엔진 제어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차량은 다 컴퓨터로 제어된다고 우리 위성은 그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주에서 지상 차량과 통신을 한다니요. SF 영화 같았습니다. 박민수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면 엔진을 멈출 수도 있다고요. 제어 장치에 명령을 보내면 엔진 정지, 브레이크 작동, 심지어 문 잠금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느냐고요.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어요. 범죄자들을 함정으로 유도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요. 완전히 포위해서 한 번에 체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선두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박민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량들이 모두 멈췄어요. 범죄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리더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함정을 눈치챈 거냐고요. 박민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분기점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했어요. 지도를 확대하더니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빠르지만 위험한 길,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안전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고요? 박민수가 통계 화면을 띄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항상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도망가는 걸 선택했다고요. 범죄자 심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한다고요? 공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차에 다시 탔어요.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확인했어요. 빠른 길로 향했습니다. 박민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길 선택 확인, AI 예측 또 적중이라고 말했어요. 차량들이 가속했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회복됐어요. 다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 타격 지점에 도착한다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태국 공군 전투기가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조종사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무전했습니다.
박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계속 대기하라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투하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빨리 투하하면 범죄자들이 피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지나쳐버립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량들이 타격 지점에 접근했어요. 박민수가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에게 최종 좌표를 전송했어요. 조종사가 확인했습니다. 좌표 수신 완료라고요. 전투기가 목표 지점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박민수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투하라고요? 조종사가 응답했습니다. 투하 개시한다고요? KGGB가 분리됐습니다. 검은색 폭탄이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화면에 비행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GPS 유도 작동, 보정 작동이라고 표시됐어요. 바람의 영향도 실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궤도가 완벽했습니다. 사령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어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섬광이 번쩍였어요. 타격 확인. 좌표 정확도 완벽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정확히 도로 한가운데였어요. 먼지와 흙덩어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높이가 상당했어요. 크레이터가 형성됐습니다.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선두 차량이 크레이터 직전에서 멈췄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떨어질 뻔했어요. 범죄자들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원이 내렸어요.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총을 들고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음성을 번역했습니다. 리더가 소리쳤어요. 누가 쏜 거냐고요. 어디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공습인지 포격인지 구분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투기는 이미 멀리 떠났거든요. 박민수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고요. 돌아가거나 우회하거나 둘 다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리더가 지도를 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부하들이 모여들었어요.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하며 언쟁했어요. AI가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표시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자고 했고 다른 사람은 우회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 분 동안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리더가 결정했어요. 손을 들어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우회로였습니다. 박민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회로 선택, 예측 적중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기에 명령했어요. 준비하라고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우회로는 특별한 지형이라고요. 폭이 좁고 양옆이 절벽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우회로가 확대됐어요. 정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어요. 길이가 길고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양옆 절벽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했어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라고요. 들어가면 후진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출구를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량들이 천천히 우회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대씩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전 차량이 우회로에 진입했습니다. 길게 일렬로 늘어섰어요. 선두 차량이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어요. 박민수가 최종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쳤어요. 계산 완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기에 좌표를 전송했어요. 조종사가 확인했습니다. 우회로 출구 좌표 수신했다고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차량들이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출구를 막는다고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박민수가 명령했습니다. 투하라고요. 조종사가 응답했습니다. 투하 개시한다고요? KGGB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목표는 우회로 출구였어요. 비행이 정상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쾅! 또 다른 폭발음이 울렸어요. 타격 확인. 우회로 출구 봉쇄 완료라고 표시됐습니다. 이번엔 우회로 출구였어요.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크레이터가 출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차량들이 급정거했습니다. 선두 차량이 출구 직전에서 멈췄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완전 포위라고 화면에 떴어요. 탈출로 제로라고 표시됐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갇힌 겁니다. 좌우는 절벽이고 앞뒤는 크레이터였어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전 성공이라고 말했어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요. 범죄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차에서 우르르 뛰어내렸어요. 전원이 하차했습니다. 무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총을 들고 사방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누구냐고요?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공포 지수가 상승한다고 화면에 떴습니다. 공포가 퍼졌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박민수가 심리전 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리전 개시 승인이라고 명령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였어요. 한국어와 크메르어로 동시에 방송됐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후 경고라고요. 투항하지 않으면 정밀 타격한다고 경고했어요. 범죄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드론이 높은 상공에 있었거든요. 밤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당신들의 위치는 완전히 노출됐다고 했어요. 차량 대수와 인원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소스라쳤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써야 할지 몰랐어요. 목표가 불명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박민수가 전투기에 명령했습니다. 소형 KGGB 준비하라고요. 준비 완료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어요. 범죄자들이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심박수가 상승한다고 화면에 떴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민수가 명령했습니다. 시범 타격 투하라고요. 조종사가 응답했습니다. 투하 승인받았다고요. 작은 KGGB가 떨어졌습니다. 목표는 차량 측면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차량 옆 경고용이었습니다. 쾅! 폭발했습니다. 타격 확인. 차량 측면 지점. 오차 최소라고 화면에 떠서요. 흙이 튀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인명피해 제로라고 표시됐습니다. 비명이 감지됐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범죄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기 낙하가 시작됐습니다. 한 범죄자가 견디지 못했어요. 무기를 투하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투항한다고 외쳤어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투항이 확산됐습니다. 한 명씩 무기를 버렸어요.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투항 인원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리더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부하 대부분이 투항하자 어쩔 수 없었어요. 리더가 결국 무기를 버렸습니다. 총과 권총을 땅에 던졌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투항한다고 외쳤어요. 전원 투항 확인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완전 항복이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태국군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진압 요청한다고요?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태국 특수부대가 헬기에 탑승했어요. 잠시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압이 개시됐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범죄자들을 포위했습니다. 수갑 채우기가 시작됐어요.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항은 제로였습니다. 순순히 체포됐어요. 전원 체포가 완료됐습니다. 작전 성공이라고 화면에 떠서요. 작전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수십 년간 수백 번의 작전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상자가 제로였습니다. 아군, 적군, 인질 모두 무사했어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적이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우주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심리전까지 펼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요? 과학이라고요. 저는 박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본 작전 중 최고였다고요. 박민수가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고요. 작전 후 박민수가 저에게 마지막 비밀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범죄자들의 차량 엔진 상태가 표시됐습니다. 모두 빨간색이었어요. 고장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고장 났느냐고요?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작전 시작 전이라고요. 한국 위성이 전자파로 엔진 제어 장치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엔진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하려고요. 더 확실한 체포를 위해서래요. 심리적 압박도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범죄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한국의 소나기에 있다는 걸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했다고요.
범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게임판 위를 움직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놀랍다고요?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오랜 시간의 준비가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수십 년 경력이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었어요. 태국 특수부대가 범죄조직본부를 급습했습니다. 저도 함께 했어요. 방탄복을 착용하고 헬멧을 썼습니다. 건물에 진입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저항이 제로였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리더급이 전원 체포됐거든요. 어젯밤에요. 남은 건 하급 조직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들도 즉시 항복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체포가 완료됐습니다. 인질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층에 나뉘어 있었어요.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양호했어요. 부상자가 제로였습니다. 모두 건강했습니다. 인질들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외쳤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해줬다고 외쳤어요. 한국이 우릴 구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동요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모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달간의 악몽이 끝났어요. 한국 기술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이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저는 박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느냐고요?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라고요. 오랜 시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는 계속 발전했다고 했어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KGB 정밀 무기는 오차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모두 한국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만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였어요. 예측, 통제, 정밀 타격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그 놀라운 광경을요. 의회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국방위원회였어요.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적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고요. 우주에서 지상을 완벽히 통제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원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다고요. 오랜 경력을 걸고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말했어요. 의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작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의원들이 경악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한국에 연락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모두 아리랑 위성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KGB도 주문했어요. 모두 한국제를 원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한국 방산이 도약했습니다. 수출액이 급증했어요.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저도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작은 나라지만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작아도 두뇌는 컸어요. 인구는 적어도 과학은 강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라는 걸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상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K-팝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국방기술까지 세계 최고가 됐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입니다. 과학입니다. 교육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정글, 범죄자들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주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미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위성이 모든 걸 봤어요. AI가 모든 걸 예측했습니다. KGB가 정확히 타격했어요. 인질들이 전원 구출됐고 범죄자들이 체포됐으며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정밀함이 생명을 구했어요. 예측이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과학이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오랜 준비, 여러 해의 추적, 몇 시간의 작전,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적을 쫓지 않습니다. 미래에서 기다립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타격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